그래서 일단 저기 전산세무 2급 교재 나올 때까지는 계속 전산회계 1급 관련돼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냐 전산세무 2급 교재 나오면 전산세무 2급 기본적인 거 나가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면 또 문제풀이하고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59번은 이거는 외워야 맞출 수 있어요. 전기의 대손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전기의 대손 나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손의 뜻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손의 뜻은 못 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대손 발생했다. 그러면 돈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충당이라고 나오면 준비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시게 되면은 아파트나 아니면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데 그 관리비 고지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중에 고장 나는 건데 오랫동안 있다가 추후에 고장 나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은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큰일 날 거예요. 뭐든지 다. 왜냐면 다 오래돼서.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충당금이라는 게 많아야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써먹어야 될 거니까. 근데 이거는 뭐 아파트뿐만 아니고 뭐든지 다 문제예요. 지금 1호선 툭하면 고장납니다. 맞죠? 왜요? 오래돼서. 근데 그거에 쓸 돈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딴 데 써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도 똑같아요. 뭔가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비로 다 내야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마인드는 없어요. 어떤 마인드가 없냐면 내가 이 집에 오래 살아갖고 나중에 고장 날 거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많이 모아 놓을 거야.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난 어차피 3년이나 5년 있다가 이 집 팔고 돈 벌어서 나갈 거야. 다 이 마인드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 많이 걷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요. 우리나라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다 지금 젊으신 분들하고 어리신 분들이 다 떠안아야 돼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떠안을 게. 나중에 저 죽을 때쯤 제가 한 100살까지 살 거니까 한 50년 후 50년 더 후 그때쯤 되면은 아마 볼만할 거예요. 뭐가 볼만할 거냐면 지금도 세금 많이 뜯어낸다고 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회사 다닐 때쯤 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블 이상 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안 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원 번다라고 치면 100만 원은 세금 내야 된다. 진짜 그렇게 옵니다. 100만 원이라 100만 원 이상. 근데 이거는 다 여러분들 잘못 아니고 다 기성세대들 잘못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런 거에 다들 관심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통장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이고 대번에 무슨 충당금이요? 대손 충당금. 얘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해요. 딴 건 몰라도 이 뜻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차감의 뜻이 뭐죠? 차감. 차감의 뜻은 더한다, 뺀다, 뺀다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에서 빼는 거냐면 받는 돈에서 빼는 거예요. 왜냐면 대손 충당금이 있다라는 뜻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돈은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또 나올 때마다 설명을 여러 번 드리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6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단기 보유 목적. 그리고 바쁘신 거 알고 힘드신 거 알지만 숙제 내드리는 건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60번 보시면 단기 보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계산기 있는 분들은 꼭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고요. 뭐 요 정도야 계산기 없어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거기에 뭐라고 몇 주라고 적혀 있죠? 100주. 그 다음에 한 주당 얼마예요? 2만원. 그러면 200만원 나오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20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61번. 우리 보험료 내면 보험료인데 공장용은 뭐예요? 몇 번대? 네, 500번대. 그래서 500번대 보험료 72만원.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영업용은 사무실이잖아요. 그래서 몇 번대요? 800번대 43만원. 그 다음에 전액 뭘로 줬다? 현금 줬다. 얼마 줬다? 115만원. 자산의 감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62번. 그래서 62번은 뭐 하는 거예요? 월급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월급 주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사무직 월급은 뭐라 그랬죠? 네, 급여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급여. 그래서 120. 네, 이런 데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왜요? 120이면 최저임금이 안 돼요. 맞죠? 근데 옛날에는 120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좋은 겁니다. 이 최저임금 관련돼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오바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저임금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120, 150이에요. 최저임금이 있으니까 그나마 올라간 거예요. 예. 참고로 저 예전에 PC방에서 알바할 때 2,300원 받았어요. 죽도록 일하면은요 100만원 돼요. 진짜로. 2,300원이면 하루 8시간 일해야 얼마 돼요? 16,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해야 한 18,000원. 그래 넉넉 잡고 2만원이라고 치자. 30일 일하면 얼마예요? 60만원이요. 진짜로.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런 거 없었으면요. 지금도 진짜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이렇게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급 줄 때 세금 띱니다. 그거를 예수금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83,870원인데 여길 보시면 돼요. 무슨 게요? 공제기.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333만 6,130원. 자산의 감소. 정리하세요.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예수금은 그 월급 줄 때, 네, 그때 예수금이고 부가세 예수금은 말 그대로 뭐와 관련이 있을 때만요. 부가세에만. 그래서 왜 그렇게 두 개로 나눠놨냐면 둘 다 예수금이라고 쓰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월급 줄 때 띈 건지 부가세 줄 때 띈 건지 헷갈려서 부가세에다가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붙인 거고 그냥 예수금 그러면 일반적으로 돈 주고 받으면서 세금 띄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 시험의 예수금은 주로 월급 주고 받을 때 그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3번. 이거 은근 잘 틀리세요. 이거는 문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할부금이에요. 무슨 금이요? 할부금.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할부라는 건 외상인데 외상과 할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할부는 나누어서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외상은 한 번에 주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3개월 할부요. 그러면 3번에 나누어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트럭은 산 거예요. 왜냐면 할부금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샀잖아요. 그래서 할부로 나누어서 뭐 하겠다? 돈을 주겠다. 그래서 할부 나오면 외상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에요. 부채의 감소. 무슨 자동차? 조선 자동차.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얼마요? 150. 자산의 감소. 아, 여기 요거 트럭은 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할부는 뭐라고요? 외상. 그러면 판매 안 하는 외상은 미지급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잘 쓰시냐면 차량 운반구 이런 거 잘 쓰세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쓰신 분은 요거를 아직 이해 못한 거예요. 뭐요? 할부. 그래서 할부 나오면 현금이에요, 외상이에요? 외상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부했다. 그 얘기는 물건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4번 보시면 계약금을 현금 받았죠? 근데 몇 프로 받으신 거예요? 10%. 그래서 차변에 현금 8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먼저 줬나요? 먼저 받았나요? 네, 먼저 받았죠. 먼저 받았으니까 뭐예요? 선수금. 먼저 주면요? 성급금. 부채입니다. 왜 부채냐면 이 돈 아직 내 돈 아니에요. 언제 내 돈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야 내 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계약금이라는 건 잘못되면 다시 돌려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돈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5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원천징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원천징수 나오면 이렇게 씁니다.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월급 주는 거예요. 돈 줄 때 세금 띄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근데 반대로 받을 때 띄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할 때 띈다고요? 받을 때. 그래서 받을 때 띄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자 받잖아요. 통장에 이자 찍히죠. 그거 정확하게 15.4% 빼고 찍혀요. 그러니까 이자 안 그래도 적잖아요. 근데 더 적다라고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2% 준다. 그러면 그 2%에서 또 15.4%를 떼고 주는 거예요. 100원이라도 띱니다. 10원도 띄고. 이자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부정적인 세금만 나오면 부정적이신 분들 계시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안 뗐으면 좋겠잖아요. 너무 적으면. 근데 다 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자 받는데 노동력 필요 없죠. 국가가 요즘 난리치는 데가 여기잖아요. 부동산, 주식,
코인, 이자 이쪽은 국가에서 난리 부르스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불로소득이라 그래요. 노동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난리를 치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대부분 다 이쪽에 빠져들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쪽은 한방이잖아요. 일명 한탕주의라고 표현하는데 한방에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 대신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방에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맛을 보잖아요. 나라도 일 안 해요. 맞잖아요. 내가 죽어라고 일해서 1년 동안에 통장에다가 500만 원을 모았어. 근데 쟤는 집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코인 했는데 5억 벌었대. 일하고 싶어요? 아니죠. 근데 5억 번 사람이 많을까요? 거지된 사람이 많을까요? 거지된 사람이 많죠. 근데 사람들은 절대 돈 관련돼서는 실패한 사람 거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나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지가 될 거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불로소득이 절대로 어떻게 보면 노동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 나는 대출 받아서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돼버려요. 늙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선택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하면 하는데 불확실하면 하지 마세요. 돈 버시는 분들은 다 돈 버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저 알던 형도 보면 승마하거든요. 승마 경마장에서 하는데 그 형은 정보가 들어와요. 형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마주래요. 그러면 카톡이 찍혀요. 몇 월 며칠 날 몇 경기에 몇 번. 그러면 그쪽으로 올인해서 돈 따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돈 못 따요. 근데 재밌습니다. 한번 너무 심심하시면 경마장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안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재미는 있어요. 저하고 친구하고 10,000원짜리 들고 가봤는데 끝날 때 친구는 7,500원 갖고 있었고 전 6,300원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돈을 못 따요.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 못 따고 대부분 올인해서 따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왕창 걸었어. 근데 걔가 됐어. 그러면 따는 거고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못 따요. 그래서 따시는 분들은 운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65번 문제는 여기 써있죠. 몇 번 보고 풀래요? 62번. 그래서 여기 있죠. 네, 요거 보고 푸는 거예요. 소득세하고 주민세는 100% 직원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25,870원 나오죠. 그리고 분개할 때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릴 건데요. 그냥 쉬운 거 먼저 하세요. 뭐 먼저 하시라고요? 쉬운 거 먼저. 뭘로 줬어요? 현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예수금. 요 예수금은 누가 내는 세금이라고요? 직원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낼 때 직원이 내는 세금이 있고 회사가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내는 세금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매출처 선물용.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출처라고 나오면 800번대 접대비, 매입처라고 나오면요 500번대 접대비. 그리고 참고로 이 5는요 제조회사에서만 쓰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가 아니야. 그러면 8만 쓰면 돼요. 이 5는 무슨 회사일 때만 쓰는 거라고요? 제조회사. 근데 우리가 무조건 제조회사에만 취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업해서 봤더니 우리는 제조는 없네. 그러면 몇만 쓰면 돼요? 8만. 그리고 회사에서는 헷갈리면 찬스가 있잖아요. 직장 상사 찬스. 그 다음에 전화 찬스. 인터넷 찬스. 이런 찬스가 있는데 시험은 찬스가 없으니까 100% 내 머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공이에요. 왜냐면 불공 중에 접대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매입에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는 몇 발로요? 2발로. 전자는 부. 그 다음에 800번대 접대비. 그리고 이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뭐는 기억을 하시냐면은요, 불공은 합친다고요, 나눈다고요? 합쳐요. 그래서 33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결제하셨대요? 현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왜 합치는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치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불공의 뜻이 공제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가세를 안 쓰는 대신 그 처리되는 계정 과목에다가 합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썼잖아요. 회계는 무조건 돈 썼으면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처리할 수가 없어. 그렇다 그래서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그 국가에서는 그래 그러면 너네 그 처리된 금액에다가 합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은요, 부가세 30만 원하고 비용 30만 원하고는 결과값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부가세 30만 원은 그냥 30만 원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용 30만 원이면 법인세율이 대부분 20%예요. 그러면 20%면은 얼마예요? 6만 원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잘못된 것까지 다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게 되면은 일부만 인정받는 거고 세금으로 처리하면은 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다 인정받는 게 좋아요? 일부만 받는 게 좋아요? 다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회사 가시면 격리 직원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불공을 불공이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격리 직원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좋아라 하시겠죠. 뭐 덜 내니까요. 세금 덜 내니까. 그 다음에 67번은 아까 나왔었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할 겁니다. 제작의일에 나오면 뭐라고요? 외주가공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매입 과세의 상일의 부, 차변의 외주 가공비 얼마라고요? 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이거 답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적고 나서 설명 드릴게요. 외상매입금 550. 그 다음에 붙이지 마. 그 다음에 얘도 맞아요. 뭐도 맞냐면 미지급금도 맞아요. 답 두 개예요. 외상매입금도 맞고 뭐도 맞다고요? 미지급금도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왜 답이 두 개냐면은 이 외주 가공비라는 게 외부 업체한테 가공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가공해서 뭐 할 거죠? 팔 거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맞아요. 근데 왜 미지급금도 맞냐면 외주 가공비 이거 자체를 파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 업체한테 맡겨서 그 물건이 완성돼서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둘 다 맞게 해줘요. 그러니까 회계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받아들이는 건 어때요? 달라요. 맞죠? 네.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A가 나쁜 놈이야. 그러는데 B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거는 A도 맞고 B도 맞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수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복수 정답이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문제를 잘못 내서 모두 정답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모두 정답은 안 풀어도 맞은 겁니다. 안 풀어도 맞는 게 모두 정답이에요. 모두 정답은 풀었든 안 풀었든 다 맞는 거예요. 예. 간혹 가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만든 적이 있긴 있어요. 예. 다행히도 제가 아는 게 잘못 나와갖고. 근데 참 보면은 우리가 일명 될 놈 되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될 사람은 뭘 해도 된다. 그래서 예전에 야간반에 수업 시간을 30시간 듣고, 근데 그분 한 2년 정도 경력이 있었어요. 저는 시험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수업 가지고는 시험을 못 보니까. 근데 시험을 보셨는데 68점 나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68점이라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그냥 시험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데 틀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의 신청 걸어서 모두 정답돼서 그분은 71점으로 붙었어요. 네. 공부도 많이 못했거든요. 왜냐면 시험 보기 한 20일 전에 수업 시작해갖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간혹가다 그런 것도 느끼긴 해요. 될 사람은 뭘 해도 되는구나. 근데 안 될 분은 막 2달 동안 죽기 살기로 해도 또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80점 넘거든요. 여기 와서는 80점이 넘는데 시험장만 가면 70점이 안 돼요. 네. 저한테 2번 배우신 분이신데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못하지 않는데 시험장만 가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시험장만 가면 시험지가 눈에 안 들어온대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그분은 좀 어떻게 보면 시험으로서는 안 되실 분. 왜냐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해도 안 좋거든요. 저도 예전에 긴장해봐서 아는데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품 판 거죠. 그래서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1300.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 벌었으니까 수익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 얼마요? 130.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돈 받으셨어요? 외상으로 하셨어요? 외상으로 하셨죠? 그래서 뭐예요? 외상 매출금 143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69번 푸시기 전에 제가 암기 잘해놓으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요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쪽지 시험 본 것 중에 이거 있었죠. 어음 할인이나 무슨 거래요? 매각 거래. 그래서 어떻게 어음 할인이 되냐면 여기 어음 써 있잖아요. 요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할인. 그러면 합치면 무슨 할인이 되는 거예요? 어음 할인. 그래서 매출 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그 다음에 29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 말고 대변에 어음은 원래 얼마짜리였어요? 1800. 자산의 감소 코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당좌 예금 1771만원. 자산의 증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0번. 우리 좋은 일에 돈 쓰는 걸 뭐라 그러죠? 네,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문극복 기부금.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주셨어요? 300. 그래서 저같이 나쁜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기부했다 그러면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와 좋은 일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 같은 나쁜 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우 저 자식 세금 덜 내려고 기부했네. 원래 기부라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좋은 일 한다라고 생각해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세금 덜 내려고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기부하면 비용 처리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것도 뭐 매출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긴 하지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같이 돈 쪽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약간 그렇게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부를 하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세금 내기 싫어갖고 그냥 왜냐면 기부라는 게 기부하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부 많이 했대.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착한가 봐. 저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저같이 이제 돈 쪽으로만 보면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돈 쪽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세금 내기 싫구나. 이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 같은 놈도 있어야죠. 다 좋게만 보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나쁜 짓 하다 기부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놈들은 세금 덜 내려고 장난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1번은 앞으로 많이 볼 건데 거기 보시면 장부가액이라고 있어요. 무슨 가액이요? 장부가액. 그래서 장부가의 뜻이 뭐냐면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에 적혀 있는 금액이에요? 장부에. 그래서 장부에 2200인데 얼마에 팔았다? 2500에. 그러면 얼마 비싸게 팔았다? 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돼요. 붕괴는 토지 220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현금으로 1500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 15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나머지 1000만원은 외상으로 하셨대요. 외상, 매출금 1000만원, 자산 증가, 서초. 그 다음에 대변에 토지 우리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 밟고 다니잖아요. 맞죠? 만질 수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대면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유형자산이라 그래요. 무슨 자산이요? 유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을 파는 걸 처분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처분. 처분했는데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이익 났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300. 수익의 증가. 제가 외상매출금이라고 썼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수금이 맞아요. 네, 미수금이 맞아요.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왜 외상매출금이라고 썼지? 토지는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미수금이 맞습니다. 이상하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적으시기 전에. 간혹 가다가 잘못 적을 때 있더라고요.
다음에 72번 월급 주는 거죠. 우리 관리직 뭐라 그래요? 급여. 생산직은요? 임금. 그리고 많이 풀어서 어느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100%다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저 많이 풀어서 외워졌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시험은 원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급 줄 때 세금 띄는 거 무슨 금이라고요? 예수금. 그 다음에 공제계를 적으시면 돼요. 공제의 뜻이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 받을 때 못 빼고 받아요? 세금 빼고 받죠?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받으셨대요? 뭘로 줬대요? 보통 예금 777만 3천원. 자산의 뭐요? 감소. 정리하시고. 그리고 분계 잘하는 방법은 초반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답 적어놨잖아요. 지문 읽고 답 보고 요거는 급여구나. 이거는 임금이구나. 월급 줄 때 세금 띄는 건 예수금이구나. 이렇게 거꾸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초반에는 시험 보기 전에는 많이 풀고 많이 내가 적어야 되는 거고, 초반에 우리가 문제는 이거잖아요. 월급 줄 때 세금 띄는 건 알겠어. 근데 걔를 뭘로 쓰지? 그러니까 아직 안 익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답 보고 지문 보고 월급 줄 때 세금 띄는 게 예수금이구나. 그 다음에 관리직, 사무직의 월급은 급여구나. 공장은 임금이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도 초반부터 너무 욕심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욕심 부리면 본인이 힘듭니다. 그리고 절대 욕심 부린다고 되지 않아요.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 보면 100명 중에 99명은 한 번에 된 사람 없어요. 다 실패가 있어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공이 있었던 거지.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저 아시는 분도 지금 비트코인으로 3억 잃었잖아요. 욕심 부리다가. 참고로 작년에 2억 땄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잃었었던 게 2억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또 2억을 땄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4억 정도 땄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빼고 나왔어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니까 전세로 2억인가 3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원래 전세 자금이 다 자기 거였거든요. 거기에서 대출로 땡겨갖고 투자를 했어. 근데 비트코인 아니고 다른 코인이었어요. 비트코인은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거기에서 또 왕창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AI였으면 2억 올랐을 때 그냥 뭐 했을 거예요? 뺐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돈 많이 잃으신 분. 돈 따신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뭐 몇십억 따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7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반품.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은 수정세금계산서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반품세금계산서, 다른 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래 명칭은 이거예요. 뭐요? 수정세금계산서가 진짜 명칭입니다. 그래서 반품하거나 수정하거나 마이너스 나오시면은요, 분계는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팔았으니까 매출과세, 로드기계 부. 그 다음에 제품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이에요? 제품 매출.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시는데 금액 쓸 때만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50. 그 다음에 왜 마이너스 붙이는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165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적어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게 없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래요. 우리 프로그램 나중에 또 입력할 건데요. 프로그램 입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세는 자동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 뭐 대변, 차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부채 감소는 차변이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구조상 얘를 차변으로 못 빼요.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금액에다가 뭐를 쓰자? 마이너스를 쓰자. 왜냐면 똑같은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차변에다 부가세 예수금을 적나 결과값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넣는 이유는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 원래는 마이너스 쓰면 안 돼요. 회계에서는. 쓰지 말고 감소면은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잖아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 원래는 이렇게 넘겨주는 게 맞는데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액에다가 마이너스를 쓴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이거는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제품 매출 150, 외상 매출금 165,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15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이것도 맞아요. 결과로는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얘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얘 때문에. 근데 이렇게 쓰는 게 편할까요? 위에처럼 다 마이너스 하는 게 편할까요? 다 마이너스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요 밑에 거는 안 씁니다. 근데 회사 가시면 밑에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직장 상사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거는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차이인데 시험용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똑같이 분개하되 금액에다가만 뭐를 거시라고요? 마이너스. 왜냐면 이게 더 편하거든요. 전 두 개 다 해봤는데 이게 훨씬 더 편해요. 해본 결과.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74번 몇 번까지 풀고 실 거냐면 80번까지 풀고 실 거예요. 그래서 74번 보시면 매출의 과세의 강원의 부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7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7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100 받았대요. 현금 1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죠. 외상 매출금 670. 정리하시고. 670 맞죠? 100만원에. 왜냐면 총 770에서 100만원만 현금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7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매출처 선물용. 무슨 선물용이요? 매출처 선물용. 그러면 매입의 불공입니다. 대림유통부. 그 다음에 매출처면은 800번대 접대비. 그리고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불공이면 합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에 20이니까 220.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220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7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로컬 LC. 그래서 영세는 네 가지가 있으세요. 얘는 또 글씨가 정리야.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확인서. 그래서 얘는 영세입니다. 그 다음에 파주 부.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100.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1100. 얘는 세금 나오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영세의 뜻이 뭐냐면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 왜냐면 이거는 수출할 거거든요. 영세 나오면 수출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77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 푸는 것 중에서 77번, 78번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것 중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번져 적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과세의 영풍 빌딩의 부. 공장이니까 500번대 임대료 아니고 임차료예요. 왜 임차료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77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많이 처리하세요? 임대료라고 많이 처리해요. 근데 임대료 아니에요. 왜 아닌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임차료냐면 우리 임차인이라고 있어요. 임차인이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 그 다음에 임대인이라고 있죠. 임대인은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돈 줘요? 임대인이 돈 줘요? 임차인이 돈 주죠. 그래서 임차인이 주는 돈을 임차료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틀린 거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또 틀린 게 아닌 게 요 내용은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 그래서 공장 임대료라고 우리가 이게
사회 현상 중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는 사람도 임대료 준다 그러고 받는 사람도 임대료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주는 사람은 임차료 준다 그래야 되고 받는 사람은 임대료 받는다.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임대료 줬어. 나 임대료 받았어. 그러니까 이 임대료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줄 때는 뭐라고요? 임차료. 받을 때는 임대료. 그리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풀어도 답은 맞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죠? 차. 그러니까 어느 변에 쓰세요? 차변. 그 다음에 임대료는 뭐라고 써있죠? 대라고 써있죠. 어느 변에 쓰세요? 대변. 이렇게 써도 답은 맞아요.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얘는 비용의 뭐예요? 증가. 근데 진짜 그렇게 써도 답은 맞아요. 희한한 게.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78번 요것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세요. 그래서 답 먼저 적고 요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과세의 방산건설 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수익적 지출 나오면 비용 처리하는 거고 수선비나 뭐라고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여기에서는 본사니까 800번대 수선비 177만원, 세금 17만 7천원인데 시험장 가시면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뭐냐면 여기에다 대부분 지급어음이라고 쓰거든요. 미지급금이에요. 적으십시오. 틀렸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건 시험장 가도 잘 틀려요. 난이도로 치면 거의 최상급 문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거 종합선물 세트예요. 제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요거는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은 판매하고 관련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쪽지 시험 본 것 중에 매출채권 있었죠. 그래서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업.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 여기 보시면 판매와 관련 있을 때는 외상 쓴다 그랬잖아요. 맞죠? 요거 설명 여러 번 드려서 썼죠. 그 다음에 우리 매출채권의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 매입채무의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인데
이 합친다라는 얘기는 내용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하면 합칠 수 있고 안 비슷하면 못 합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합친다는 뜻은 어음도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뭐하고 관련이 있을 때요?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선비잖아요. 수선은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판매하는 게 아닐 때에는 어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론에. 그래서 어음 처리하면 안 되고 그때는 미수금 아니면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미지급금. 그래서 여기에다 지급어음 쓰시면 안 되고 미지급금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괜찮아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요거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외상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합치잖아요. 외상하고. 그래 외상하고 어음하고 합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어음도 뭐와 관련이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다.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수선비잖아요. 수선은 파는 거 아니죠.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는 어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나중에 나올 때 똑같은 얘기 또 할 건데 미리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립니다.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어음 문제 나오면 90% 이상 답이 받을어음, 지급어음이 맞아요.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맞추실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번은 가장 많이 나오는 무난한 문제세요. 그래서 79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매출 과세에 와룡의 부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80. 그래서 수익 증가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으로 했죠?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1980. 자산의 증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만 더 하고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0번 보시면 매입의 과세의 동방의 부 공장이죠. 500번대 차량 유지비 4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4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자산이 아니구나. 왜 자산이 없었냐?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자산 증가. 돈은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44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5분에 저거 할게요. 뭐냐 저거 신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